걱정 내일도 걱정이십니까?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정영진 최욱의 걱정 말아요 서울. 네, 최욱 씨는 네. 결혼을 아직 안 했고 아직 안 했지요. 네, 하면은 돈은 누가 봅니까? 돈은 이제 뭐 여건 되면은 아내가 벌어야 되죠? 아내가 버는 게 좋죠. 아내를 많이 돌려야죠.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쉽지가 않잖아요. 네. 육아랑 또 연결이 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 보통들 이제 맞벌이를 많이들 하시고 네. 결혼하신 분들이 맞벌이 생각들 하시는데 그럼 애는 누가 키울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커지는 겁니다. 돈도 많이 드는데 돈은 더 적게 들어오고. 그래놓고 애는 자꾸 낳으라고 그러고 방에 불은 끄고 그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방에 불 끈다고 애 낳습니까? 아니, 네. 이게 진짜 웃을 일이 아니라 이게 사회적인 문제. 그렇죠. 아주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여성분들이 또 특히나 이제 경력 단절된 이후에 또 재취직하는 게 너무나 어렵고. 심각해. 네. 정말 문제- 나같이 이런 젠더 의식에 아주 좀 심취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화가 나는 노릇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네. 서울시가 또 나섰습니다. 이제 나서는 이거 나섰어야죠. 네.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라는 게 생겼는데 거기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한번 좀 들어보죠.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의 신상아 팀장님 그리고 이태준 노무사님 그리고 김희정님 오늘 세 분 나와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야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 일단은 센터 이름부터가 네. 저에게 또 위안을 주네요. 그래요. 네. 직장맘을 지원을 하시는 센터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네, 심플하게 맞습니다. 얘기하면. 뭐 어떻게 네. 지원을 하는 겁니까? 뭐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요. 네. 아까도 사회자님이 젠더 의식으로 꽉 차 있다고 꽉 차 있어요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네. 제가 너무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페미니스트입니다. 너무 반갑고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된 게 30대 이후에 아니면은 여성이 20, 30대에 출산 아니면 육아휴직 이 관련해서 임신만 하게 되면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그래서 그 M자 곡선이라고 있죠. 네네네. 이런 것들로 하면서 또 고용이 단절되는 거거든요. 저는 경력 단절이라는 게 약간 적절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경력 단절이라는 것이 경력이 단절이 되고 재취업을 했을 때는 그 자리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고 보완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직장맘들을 지원하고 이런 사업을 하자 해서 했고요. 그중에 이제 상담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현장의 목소리 있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지 이런 것들 파악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러면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밀착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해결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이후에는 또 출산하고 난 다음에 복직할 때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될지. 골치 아프고. 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같이 다 연계해서 지원하는 곳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이 직장맘 지원센터가 언제 생긴 거죠? 2012년 4월에 생겼어요. 2012년. 4월이고 올해 5주년이 되었습니다. 역시 또 박원순 시장님. 시장께네요. 그렇죠. 그 전에 이게 없었다는 겁니까? 없었습니다. 참나. 2011년에 이 2.5기 네. 박원순 시장 체제가 이제 되기 전에 이제 선거 관련해서 공약으로 들어간 거죠. 왜 그러냐면 여성 단체들이 봤을 때 이런 여성의 경력 단절이 굉장히 문제고 심각해. 이게 그냥 민간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네. 해서 저희가 이제 여성 단체에서 제안을 했고요. 그거를 박원순 시장이 받아서 공약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주셔서 2012년 4월에 저희 직장맘 지원센터가 개소하게 된 것이죠. 보통 이거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그렇지. 일인데. 에이, 박근혜 정부 때네. 그때 했어야지 사실은. 어떻게 속상해서 그래요. 제가. 그래요. 저도 네. 그래요. 한 지금 5년 정도 이제 된 건데 네. 이게 잘 알려져 있습니까? 우리 직장맘 분들에게?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잘 모르는 것 같아. 홍보하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우리 홍보 담당 선생님이 알차게 이 홍보 관련해서 홍보 얘기해 담당이에요, 주시고요. 우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그럼 좀 제가 쓴소리 좀 해야겠네. 네, 사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렇게 법적 용어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와닿지 않으신 모양이에요. 제가 네네. 밖에서 이제 노무상담 도와드립니다 하면은 노무상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부터 뭐 이렇게 궁금하신 점 이렇게 문의하시는 게 아니고요. 일단 임신을 하시면 임신하시면 뭐 내가 야간 근무를 맨날 하고 있어. 네네네. 근데 임신부한테 야간 근무 시켜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궁금하시면 저희 센터 335에 공하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정기 건강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네. 내가 이거를 가도 돼 당당하게? 아니면 이거 병가를 내고 가야 돼? 임신이 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희 센터로 전화해서 노무사님들 계시니까 상담하셔도 되고 그리고 평소에 몸이 좀 약한데 임신을 했는데 평소에도 사실은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거 좀 힘들었어. 단축 근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좀 늦게 출근하고 아니면 네네. 좀 일찍 퇴근하고 이게 가능해? 그러면 가능해요? 얼마나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임신을 했어요. 근데 예.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는 게 원래인데 예. 임신했으니까 나 한 9시에서 한 3시까지만 일할게요. 이게 돼요? 임신 기간 단축 근무가 네. 임신 12주 이내랑 네. 임신 36주 이후에 네. 하루에 2시간을 단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시간 단축한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1일 8시간에서 1일 6시간 하는 거죠. 네. 임금 삭감은 없이 원래 받던 임금 그대로 단축 근무를 할 수가 있는 근데 거예요. 회사에서 눈치 주지. 눈치 주죠. 안 주려고 하고 그러면 네.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법 네. 위반 사업장이라고 해서 네. 노동청에 이제 신고를 하시는 거죠. 신고하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과태료 500만 원이 지급되는데 네. 거기서는 완전히 뭐 눈총 받고 이제 엉망진창 근데 되겠지. 그 이후에 또 그거 이후로 또 불이익 처벌 한다고 하면 네. 그때는 또 그 불이익에 대해서 또 가중 처벌로 과태료가 최고 500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싸죠. 현재 네. 정부 정책 방향이 네. 모성보호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제 처벌을 과태료를 한다. 폐업으로 딱 하세요. 그냥 그 순간 폐업 그냥. 나만 하는 사업장이 좋다. 없을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 엄청난 여성은 말씀하시네요. 어떻게 돈을 벌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못 하게끔 문화로 완전히 정착될 수 그렇죠. 이게 있게끔. 꼭 처벌로만 할 게 아니고 아. 예. 좀 기업이 네, 좀 맞아요. 뭐 물건도 많이 생산해내고 팔려면은 인구가 뒷받침해줘야 된다라는 어떤 근본적인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까지는 일단 법으로 강제를 하는 기간이 일정 정도 필요하고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상.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2시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전혀 임금에 영향받지 않고. 예, 예. 네. 그게 법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대기업들은 대체로 그래도 좀 지키겠군요. 다 주죠. 예, 대기업들 잘 대기업 주는데 대체로 다 문제는 주죠. 대기업은 중소기업들.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몇 개 없잖아요. 네, 네. 98%가 중소기업인데 네네네네.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이런 걸 다 주자니 사장님들이 골치 아프지. 어렵다는 거죠. 이거 다 휴가 휴직 뭐 법에서 있으니까 다 보내주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일손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네네. 뭐 우리가 법을 안 지키고 싶어서 안 지키는 게 그렇지. 아니라 뭐 그런 그 하소연을 많이 하시죠. 이게 또 문제가 이렇게 되면 여자들 뽑지를 않아요. 네, 애초부터. 네. 그 사장님들뿐만 아니라 네. 이제 여성 간부분들 있잖아요. 네. 여성 간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때는 이런 거 안 쓰고 애 낳고 잘 키우면서 회사 생활도 야근까지 다 했다. 아, 이제 같은 이러신 여자인데. 분들도 아, 여자의 많으세요. 적은 예. 여자야. 예, 그런 분들도 그런 있는데 젠더감 좀 떨어지는 아, 이제 막 시작해서 페미니스트에. 화내려고 그랬어요. 아, 죄송해요. 이분도 안 계시구나. 아, 페미니스트 이제 시작해갖고, 죄송해요. 괜찮아요. 잘해볼게요. 지금부터 잘하면. 네. 저희 아직 출산휴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도 이용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 예. 근데 이제 아. 사내 눈치법이라고 많죠. 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하는데도 네.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제재보다는 좀 인센티브 쪽으로 가는 게 안 낫습니까? 예를 들어 2시간 이렇게 잘 쉬게 해준 데는 예를 들면 뭐 세금을 좀 깎아준다든지. 아, 예. 그런 거 많이 나오고 이제 특히 이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 그러니까 네. 예, 이런 걸 보장해 주는 사업주한테는 네. 정부에서 이제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아직 뭐 지원금 규모가 그렇게 뭐 많은 편은 아니고 그리고 사장님들이 호소하는 바는 네. 대체력이 필요하다. 그 사람들 가고 나면 이 공석인데 이 공석을 메워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렇지. 당장 적임자를 뽑기도 어렵고 그렇지. 예, 뽑아 놓으면 정규직으로 뽑았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이제 그 복귀를 할 걸 대비해서 그 출산휴가 기간이나 육아휴직 기간만큼만 쓸 수 계약직만. 있는 계약직으로 뽑으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 계약직을 지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 아, 그러네. 예, 그래서 사장님들 고충은 대체력이 필요하고 대체력에 대해서 인건비도 좀 더 많이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이제 네. 그런 고충이 있고 실제로
휴가하고 육아휴직을 쓰려는 직장맘들도 고민이 내가 이걸 쓰고 나면은 공석인데 그거를 다른 동료들이 또 메워야 하니까 그런 게 좀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참 이거 힘들다. 네,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이 직장맘 지원센터에서 일단 이런 것들 상담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잘 안 지켜진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뭘 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사건이 이제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이제 무슨 사건? 그냥 저희 상담 사례 중에서 네. 제일 많이 들어오고 네. 제일 쉬운 거는 그냥 말씀하신 네, 뭐예요? 이런 제도가 뭐냐, 뭐 아.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이거 아. 나는 쓸 수 있는 거냐. 아, 법적인 상담이네. 예, 뭐 네. 그런 거 쓰면은 돈 얼마 뭐 정부에서 나오는 게 뭐 어떤 게 있느냐. 이제 그런 거는 참 쉬워요. 그냥 네. 뭐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해 주면 정보만 되니까. 주면 되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장님이 이제 안 준다. 아, 그럼 골치 아파져. 예,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네. 이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죠. 지금 저는 이제 남자니까 네. 요새는 아빠분들이 그렇게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자 출산휴가라고 남편이 이제 쓸 수 있는 그 출산휴가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내가 출산을 했을 때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일을 휴가를 이제 아빠가 쓸 수 있는데 이제 3일은 이제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근데 회사에서 이제 이걸 이제 신청을 했더니만 사장님이 당신이 애 낳았어? 그렇지. 네, 그렇게 나오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럼 나는 이걸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또 자기 생각에는 내가 이 휴가를 쓸 수 있는지. 근데 이제 법에서는 또 그 경우에도 위반 사업장에서는 이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쓰자니 또 눈치가 보이시고 그렇죠. 그분 같은 경우도 일단 그래서 저희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가벼운 경우고 육아휴직을 쓰겠다는 아빠. 그때는 휴직을 신청하면은 뭐 육아휴직 쉬겠다고 그럼 계속 쉬어. 아, 계속. 계속 쉬어. 평생. 나오지 말고 계속 쉬어. 뭐 이렇게 나오신다는 거예요. 네. 육아휴직 거부잖아요. 네. 그때부터는 이제 사건이 들어가는 거죠. 네. 이제 육아휴직 거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이제 신고를 해서 강행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또 복귀를 어떻게 할 거며 또 어떤 불이익이 있을 거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밀착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분이 쓰게끔 하고 복귀도 하게끔 하고 그에 이제 불이익이 또 있을 경우에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겠다는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들어가는 게 복잡해지는 사건이죠. 복귀 이후에 이렇게 계속 추적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저희가 다 하는 건데요. 네. 예, 쉽지 않을 것 같아. 쉽지 않고 현실적으로. 요새는 일단은 육아휴직 자체는 회사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많아요. 허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지금 진행되는 일들이 육아휴직을 쓰고 나서 버티지 못하시는 거죠. 다 스스로 사직서를 내게끔 회사에서 유도하지 그렇게 묘하게 분위기를. 유도한다든가 그렇지. 아니면 공고사직을 그만두는 게 어떠냐 맞아.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회사에서 강제로 나올 땐 어떤 이유를 삼아서 이제 해고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근데 아주 그래서 명쾌하게 떨어지는 사건들 예를 들면은 정말 육아휴직 쓴 분에 대해서 회사가 작정하라고 괴롭히는 거예요. 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육아휴직 쓰시고 왔어요. 왔더니만 회사에서 이제 새로 이제 근로계약을 써야 되는데 네. 이분이 이제 전엔 팀장으로 일을 하셨던 분인데 네. 팀장 호봉은 인정 안 하고 일개 팀원으로 강등을 시키고 그리고 남성분이에요, 여성분이에요? 여성분. 예. 네. 팀원으로 강등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호봉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연봉도 재조정 깎이는 거죠. 깎이고. 연봉도 깎이고 그리고 지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다시 1년 단위의 계약직 기간제로 당신을 채용하겠다라고 근로조건을 그렇게 변경한 거예요. 와. 원래는 정규직이었는데? 근데 중요한 문제가 이분이 자기가 네.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그 상태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우리는 1년마다 당신을 재계약.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사실은 계약직으로 우리는 알고 그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근무하신 기간은 한 6년 되신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근데 저희 이제 현행 기간제 근로자법상 2년 이상이면 2년 이상이면 이제 정규직이 된다. 네네네. 이제 그 조항이 이제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장에 이제 뭐 지침 같은 걸 확인해 보니까 이제 기간제 이제 법이 적용이 되는 사업장이고 그래서 2년이 초과됐으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근로 조건은 이제 변경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하셔야 돼요. 했더니만 이분이 이제 버티셨던 거죠. 이제 근로계약서 쓰자고 했는데 네. 그런 계약서는 못 쓰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러면 뭐 그만두든가 선택을 해라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버티셨어요. 네. 이제 한 달이 이제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깎인 그 연봉대로 이분은 이제 그 근로계약에 동의하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깎은 연봉대로 월급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행위를 보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을 멀쩡한 정규직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바꾸려고 회사가 제안을 했고 또 동의도 안 했지만 일방적으로 바꾼 걸 가정해서
월급도 깎아서 지급했고 질질이 나빠. 아주 명확한 그 불이익 처우 행위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 이 근로자분이 상담을 해서 이건 노동청에 진정을 하실 수밖에 없다. 네. 이제 회사가 더 이상 이제 합의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노동청이 진정을 했고 뭐 사건이 워낙 이제 명쾌하다 보니까 노동청에서 이제 바로 시정 지시를 내렸죠. 이 저 옛날 그 급여 수준대로 보장해야 되고 그리고 가만 보니까 이 근로자는 계약직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다라고 해서 시정 지시를 그렇게 받았고 이 사건에서 의미가 있었던 거는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이랑 비슷하게 자기가 지금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불분명한 다른 근로자분들도 같은 처지의 사람들 많았겠지. 예, 다 그분들도 다 그래서 2년이 초과되면은 다 이제 정규직이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사업장의 근로계약서를 전부 다 그 법에 맞게끔 이제 고쳤던 이제 그분이 어쨌든 자기가 계기가 돼서 원래는 자기 그 육아휴직 이후에 사건 때문에 자기 권리 찾기로만 나왔다가 다른 근로자분들까지 그렇게 좀 보호가 됐던. 그래서 그분 지금 직장 생활하고 계세요 거기서? 지금 예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아주 그 불편할 것 같은데.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사건들의 그 공통점은 직장맘들이 좀 다 강인하시고 약간 좀 대차신 분들,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버티시고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회사 다니는 게 이게 참 즐겁게 그래도 어쨌든 그럼. 일은 힘들어도 즐겁게 다녀야 되는데 예. 굉장히 위에서 아유. 그런 것들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서 다니시면 네. 뭐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나마 이 사건이 좀 되게 명쾌하게 해결된 편이에요. 괜찮은 상황인 괜찮은 상황이고 괜찮은 게 이 정도. 잘 해결됐고 노동청에서도 쉽게 해결해 줬고 근데 이제 대부분 어떤 사건이 많냐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드러내놓고 괴롭히는 사업장이 없어요. 어떻게 교묘하게 괴롭히는구나. 육아직을 썼어요. 이제 쓰기 전까지 물론 사직해라 웬만하면 우리 회사는 육아직 없다. 그러다가 어쨌든 이분이 계속 난 그래도 육아직 쓰고 싶다. 1년 쓰고 이제 왔어요. 그런데 일단 복귀하자마자 사직하는 게 어떠겠느냐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냥 난 다니겠다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1월 2일인가 이제 복귀를 하셨는데 이제 부서는 바뀌었어요. 원래 회계를 하셨던 분인데 이제 그냥 일반 경영관리팀으로 부서가 바뀌었는데 업무를 안 주는 거예요. 출근 딱 했는데 책상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일단 그 사무실에 내가 와 보니까 상급자분은 앉아 계신데 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야 출산한 거를 회계하라는 거구나. 예. 뭐 그렇게 되겠죠. 아유 유머 예. 들어가는 겁니다. 네. 앞으로 그는 재밌게 살려야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 쪽에 이제 한 달 후에 상담이 왔어요. 네. 한 달 동안 이분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뭐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달 지났는데 그럼 월급이 들어왔느냐? 혹시 또 이전보다 깎아서 월급이 지급이 됐느냐? 그러면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경우처럼 되지 예, 법적으로. 예, 들어갔는데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월급도 제대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저는 근데 맨 처음에 그 상담을 받고 그럼 좋은 거 아닌가? 아 정말 노동 감수성이 없어. 월급 받으면서 월급대로 받으면서 일도 안 시킨다고 하길래. 예, 근데 어쨌든 계속 그렇게 진행은 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업무를 안 준다고 하면 업무를 달라고 이메일 같은 걸로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먼저 하시라. 예, 요구를 하시라. 근데도 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시라. 가령 뭐 회사에 지금 관련된 업무 규정집이면 규정집, 보고서, 자료, 하다못해 엑셀이라도 예, 찾아서 그런 거를 하시고 그날 직장맘께서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을 하시라. 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기록을 하시고 만약에 이제 대비해서 그렇게 알려드렸죠. 그게 한 2개월 정도 갔습니다. 여기 잠깐 만약을 대비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아무런 업무 발령을 해놓고 일을 안 시키고 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이제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경우가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앞에 말씀드린 경우는 명확하게 불이익 처우, 뭐 월급을 깎아준다든가 계약적으로 바꾼다든가 그런 경우는 명확하게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지금은 회사에서 특별히 불이익을 주는 건 없어요. 네. 일을 안 시키다 뿐이지 월급은 월급대로 주고 그러면 이 일을 안 시키고 있는 행위가 근로자한테 이게 정확하게 불이익한 행위냐 이제 그거를 저희가 구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럼 또 그것도 기간이 있습니다. 어느 시기 내에 구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걸 놓치는 거예요. 구제 신청이 있었던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3개월 동안 계속 아무 일도 안 시키게 있는 상태가 되면 그 내에 저희가 빨리 이걸 최초 인사발령이 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넣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찾아보니까 아무런 일을 안 시키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기 발령이라고 하거든요. 업무를 이제 안 주는 그 대기 발령이 그 시점에서는 정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리가 없다든가 임시적으로. 그런데 그 대기 발령이
부당하게 장기간 지속되면은 그것도 무효다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인사 발령이 부당하다고. 근데 그거를 이제 3개월 내에 넣어야 되는데 이거 할지 말지 결정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회사랑 싸우긴 싫습니다라고 이제 하신데 어쨌든 이분 그 특성이 좀 인상적인 게 회계를 하셨던 분인지 되게 저희가 이렇게 이런 거 저 규정 좀 찾아보셔서 공부하셔야 돼요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저희 얘기하는 거를 정말 일하듯이 예, 착착착 처리해놓고 오늘 이런 거 다 있습니다 하고 정말 능력 있는 분이네. 여기 있어. 씩씩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뭐 회사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이메일 보내셔야 합니다 하면 되게 재원이야. 깔끔하게 이메일 네. 딱 보내주셔서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꼭 회사에 저항하는 거를 회사에서 나와서 근무하듯이 예, 그렇게 회계 처리하듯이 네.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버티다가 지금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거의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그 전까지 하여튼 이분이 계속 버티셨고 저희가 또 알아본 마지막 수단은 구제 신청을 넣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게 저희가 이제 노동부 쪽에 확인해 봤어요. 회사에서 아무런 행위도 안 하는데 특별히 뭐 괴롭히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이건 좀 나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노동청에서는 이거를 불리한 처우로 처벌할 수 있느냐 또는 감독을 나올 수 있느냐 확인해 봤더니 지금 노동부에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한 근로자에 대해서 회사가 미묘하게 이렇게 괴롭힌다거나 이런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내부 검토를 통해서 제보가 들어오면 그 근로자의 그 직장맘의 신분은 보장해주고 이제 비밀로 해준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직접 직권으로 사업장 조사를 나왔는데 당신의 회사가 걸렸어. 한번 조사 받아보쇼. 그런데 하다 보니까 복귀한 근로자에 대해서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이거 시청하쇼. 이렇게 직권으로 조사해서 지시를 내리는 지금 특별 근로 감독을 작년부터 해오고 있고 지금 10월 18일까지 또 집중 단속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노동부 쪽에 이런 근로 감독을 나와달라고 청원을 하시면 신분은 비밀로 보장이 되면서 조사가 나올 수가 있다. 이제 최후의 수단은 이것까지 쓸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근데 티안하게 했는데 예. 임신한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 딱 나네. 예.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건 뭐냐면은 이 사업장 자체가 예. 이 정부가 봤을 때는 실업 그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가 이제 지급이 되는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고 하면은 이거는 출산휴가 안 준 거네 이 사업장이 또는 육아휴직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나간 기록이 없다면 역시 육아휴직 안 준 거네. 이제 그런 기록을 보고 이제 직권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수단도 있으니까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결론은 이제 최후의 수단을 이제 쓰느냐 마느냐 할 때 이 근로자는 계속 버텼고 그리고 저희가 드렸던 이런 뭐 판례나 이런 거를 이제 회사에 소개해 줬더니 이제 회사에서 자꾸 알아봤나 봐요. 노무사를 통해서 그 일을 줬습니다. 보직을 줬고, 보직을 줬고 급여 수준도 깎이지 않고. 근데 새로 어쨌든 이제 새로 업무를 이제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됐긴 됐는데, 근데 어쨌든 이 경우도 이 직장맘께서 되게 업무 처리하듯이 그렇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막 버티면서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분이 사직서를 안 쓰고 복귀가 돼서 또 보직을 그렇게 어쨌든 바뀌었지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례들은 특수한 직장맘의 그 개인기. 개인적인 능력?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전제가 되니까 그나마 지금 속상하다. 안 잘리고 되는 거지. 열에 한 8건은 대부분 그 전에 다 사직서 내고 내지. 저 못 다니겠다고 못 견뎌, 일반인들은. 다 그만 나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저희 센터의 성공 사례를 얘기하라고 해서 되게 좀, 이 특수한 사례만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저 정희신 마초맨이거든요 이분이. 난 맞춤했냐? 아니 남녀 평등 맨날 이미 뭐 됐다고 했지만 어때요 솔직히 들어보니까 미안하죠. 내가? 네. 내가 왜 미안해? 여성들로 살아간다는 게 어려운 사회예요. 이제는 아시겠죠? 아유, 갑자기 나한테. 왜 저랑 이래? 맨날 갈등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근데 그 여성들이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이를 낳고 나니 아이를 육아를 해보니 통찰력이 더 생기더라. 직장 업무에 더 무능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직장이 더 간절해지고 소중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중요한 얘기다. 그런데 그거를 잘 모르시는가 봐요.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정영진 씨. 그러니까 이 말만 이렇게 하지. 저는 진짜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둘 낳았고 말만 맨날 이러는 거예요. 맨날 여자 꼬시러 다니고. 어떻게 육아는 잘 하세요? 당연하죠. 벌써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실천하는 사람과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 육아를 잘한다는 게 그냥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거 딱 하나 합니다. 그 육아 아닌데. 그러니까 애한테 얼굴 보여주는 게 다예요. 그러면 안 되죠. 애가 너무 행복해합니다. 아빠를 안 만나는 게 행복한 건 아니죠. 네. 아니 방금은 이제 그 의식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직장맘들은 불편한 존재로 딱 인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인식이 있으니까 직장맘이 복귀해서 일을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직장맘은 내가 직장맘이어서 일을 게을리해 이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 정말로 미친 듯이 일을 한다는 더 거예요. 하는구나. 예, 더 열심히 하고 또 6시 이후에는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되니까 점심시간에도 그냥 도시락이나 아니면 샌드위치 빵 이걸로 때우고 점심시간에도 미친 듯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똑같이 업무를 못해도 아이를 가진 엄마는 애 때문에 못해. 저 봐 육아 때문에 아이 키우는 사람이 맞아요. 때문에 못해 이렇게 인식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절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울림이 있는 말씀이네요. 네. 갑자기 또 울리네. 하여튼 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설득하는 거는 물론 이제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런 설득이나 뭐 이런 육아맘들이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다 이런 걸로는 사업주들을 설득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육아맘, 그러니까 직장맘들이 있을 때 아이를 키우는 엄마를 내가 회사에서 직원으로 데리고 있을 때 그들에게 이익이 돼야 움직이는 거지.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 네. 그거는 여자에게만 책임을 네. 넘기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건 육아가 왜 여성에게만 짐지어지게 여성의 일이라고 네. 돌봄이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육아나 돌봄이 영역에 있어서 남녀가 공히 같이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되고 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가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해야 되는 문제라고 네네네네. 생각을 한다면 공동으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육아는 돌봄은 여성이라는 네.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리고 희생은 개인에게 또 네. 강요하고. 그래서 특히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가 여성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여자애들이 애를 낳기를 원하지 않아.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것이죠. 맞아.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를 잘 못 해석하는 것이죠. 네. 아니 예.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기업인이 내가 100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 중에 임신을 하거나 혹은 뭐 육아를 하고 있는 직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회사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게 있어야 예. 기업들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상담했던 직장맘들 중에 네. 어느 한 분은 직장맘들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일수록 네. 인센티브, 하여튼 뭐 지원금 같은 거를 그러니까요. 더 주고 그 이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나 이제 공공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그걸 좀 선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그 뭐 지원금 같은 거 제도를 네네네네. 해줘서 직장맘들 채용을 그리고 또 고용 유지를 계속 할 수 있는 그 제도 같은 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쉽지는 않지. 사실 예, 쉽지 현실적으로 않고. 지원금이 좀 작은 건 사실이에요. 그걸 늘려. 오히려 그 반대로 직장맘 지원센터에 고용주가 전화해갖고 아우 나 진짜 직장 만들 때 아주 죽겠어. 예, 아니 그 일의 능률도 안 오르고 자꾸 공석도 생기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많죠. 많아요? 예, 많고. 아, 거기에 전화를 왜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합법적으로 네. 교묘하게 육아휴직을 안 주면서도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습니까라고 문의하시는 사업주분들도 가끔 그것도 취재를 알려줘야지. 가끔 계시는데 저희 이제 상담 대상은 아니니까. 예. 왜 이상한 데다 전화를 해갖고 그 사람들 사업할 자격이 없네. 그럼 그런 전화하면 어떻게 해요? 사업주분들이 이제 가끔 이제 전화 오시면 그거 저기 사비 들여서 개인 노무사 쓰시라. 뭐 그렇게 맞아요. 그 사비도 얘기하시죠. 드리기 싫어서 저희한테 전화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면서 뭐 인력 관리를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건 저희 센터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그럼 사장님이고 진짜 당신 돈 내시고 어디 뭐 자문을 받으시라. 와 네, 차갑게 그렇게 또 대하시네. 저희가 어쨌든 센터 소속이니까 제가 나가서 또 개업을 하게 되면 또 그 사장님 상대로 또 영업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은 야 그거 다 적어놓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을 몰래 하여튼 전화번호는 또 제가 따놓네. 아 솔직하시다. 아주 재밌으시네요. 재밌으시네.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약간 투쟁 같은 분위기로 가시는데요. 네. 그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그렇게 항상 이렇게 피말리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요새 직장맘들은 굉장히 똑똑하세요. 그래서 내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휴가를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고 그 시간에 그러니까 놀 수 있고 그리고 얼마를 또 놀면서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을 먼저 하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계산하셔서 저희 센터로 또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만 8세 이하 자녀분 갖고 계시면 육아휴직 들어갈 수 있는데 육아휴직 들어갈 때 만 8세였어요. 근데 얘가 이제 육아휴직 끝날 때쯤 되면 만 10세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월급에서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문의도 오죠. 예, 이 제도에 대해서. 예. 네, 근데 잠깐만 제가 네네네. 수정을 하고 가볍게 싶은데, 네. 그러니까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이 노는 기간이 아니거든요. 네네. 아이를 육아를 하는 시간이죠.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육아휴직 한다 그러면 지금 뭐 해 하면은 너 지금 놀고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육아가 너무 힘든 거죠. 차라리 회사를 가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그럼요. 경우라서 그러니까 노는 게 아니라 정말 일하고 있다는 거. 네. 예, 요거를. 국가의 자산을 키우는 중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너무 당연하게 쓰는 그런 사회 환경이 돼야 된다고. 맞습니다. 이거 좀 나, 애를. 항상 그래서 피 말리는 그런 맞아요. 상황은 지금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상담하는 경우는 전부 다 직장맘들이 전사예요, 전사. 그리고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이런 상황이에요, 전부 다. 네. 예.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우리 이런 정영씨 같은 마초맨들은 네. 특혜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저희 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때 왜 그 착하시고 하여튼 뭐 성격 뭐 전혀 평범한 직장맘들이 갑자기 전사가 되고 회사를 상대로 물러섬 없이 싸워야 되는 아유. 그런 분들이 되어야만 이걸 제대로 쓰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아유. 예, 이 자체는 지금 굉장히 과도기고 정말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이렇게 녹음한다고 해서 네. 오는데 우리가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네, 상담 지원을 많이 하는데 나는 그냥 제도 문의만 하는 우리가 지원하는 되면은 좋겠다. 왜 그러냐면 그냥 제도 문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냥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안내할 수 있는 곳만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안 줘요. 거부해요. 아니면 육아휴직하고 복귀했더니 승진도 안 시켜줘요. 네. 그 배치도 전혀 안 했던 업무를 줘요. 네. 그러면서 이거 갖고 싸우려니 너무 힘들고 힘들어. 관계가 불편해져서 더 이상 다니기 어려워요. 어려워. 예. 그러면서 이제 저희 요번에 토론회 때 발제하신 5주년 토론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발제하신 선생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유도된 퇴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이게 내가 자발적이 아니라 결국은 그만두게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되게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퇴직을 요구했다고 해서 유도했다고 해서 사직서를 이제 내셨어요. 직장맘들 대부분 내십니다. 사직서를 내시고 나서 그리고 저희 센터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나 억울하게 낸 것 같다.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나 구제받을 수 없느냐. 사실은 나 해고당한 것 같은데 사직서 쓰라고 해서 내가 개인 사유로 퇴직함 이렇게 사직서 냈는데 네네. 이거 나 억울하다. 이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없냐라고 하면 저희 대답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럴 땐 또? 사직서를 썼기 때문에. 예. 그것도 사직서를 썼기 어렵구나. 때문에 쓰기 이거를 전에 했어야 되는구나. 예. 이거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당신 나가쇼. 해고를 한 게 아니라 나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본인이 동의한 사직으로 되기 때문에 그거 어렵네. 예, 그래서 이거 해고를 다투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는 정말 신중하게 내시라 말씀드리고 정말 예외적으로 사직서를 써놓고 한 분은 그동안에 있는 경위 사장님한테 들은 온갖 욕을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다 녹음을 하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남편이 돈 잘 버는데 뭐 이렇게 붙어 있으려고 해.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불러놓고 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다 녹음을 시켰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사실은 해고당한 것 같다. 뭐 나 녹취 자료가 있다. 그래서 이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 구제 신청을 냈고 그때 이제 신문회의가 열렸을 때 이제 위원들 앞에서 그 녹음 자료를 공개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나마 이제 회사가 인정을 하고 임신을 이유로 한 권고사직이다. 원래는 이제 개인 퇴사로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권고사직이니까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얼마 그리고 실업급여를 주는 걸로 합의를 하자라고 해서 그나마 그 경우 같은 경우가 그런 녹취 자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사직을 했음에도 그 사후에 일정 정도는 구제가 되는 경우였다. 근데 일단은 사직서를 먼저 제출을 하게 되면 구제하기는 좀 어렵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네. 참 어려운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회사로부터 어떤 대주를 내가 지금 받고 있는지를 좀 잘 적어놓거나 증거를 남겨놓을 필요가 좀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법적인 구제 절차에 대비해서요. 혹시 여기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직장맘 지원센터 02-335-0101 02-335에 0101 0101. 예. 직통으로 그렇게 되고요. 다산콜로도 연결을 해놨어요. 다산콜로 해야죠. 네. 그런데 다산콜로 이제 다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예를 들어 전화해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예, 저희는 직접 전화 주시면 더 예. 좋아요. 그게 더 예. 좋군요.
02335-0101 직장맘 지원센터입니다. 네. 몇 분이나 계세요 거기? 총 12분 12분 있어요. 예. 계시고. 아유, 더 많아져야겠다. 네, 저희가 할 일이 많잖아요. 네, 왜냐하면 너무 상담도 많아요. 받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네.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너무 상담에 치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연구 사업이나 아니면은 인식 개선 사업 이런 것들 조금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감사드리죠. 바로 얘기할게요. 하여튼 그거는. 그보다 월급 네.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급 올려달라고요? 네. 그만둬 그럼. 부족하면 그만둬. 작정 그래서 아까 그 없었어요. 사업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지금 저녁에 딴 거 알바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말씀 못 드리죠.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저기 저희가 뭐 필요한 거를 얘기를 해도 되는 시간인가요? 지금 얘기하세요. 저희가 이제 자, 아까 고충 받습니다. 네. 네. 다산콜 120번 말씀을 그 홍보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네.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게 직장맘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울면서 티슈가 필요할 정도로 울면서 상담을 한다고 했더니 너무 많이 꽂히셔가지고 이거를 확대한다고 하면서 저녁 10시 토요일 근무까지 이제 이걸 확대를 하면서 다산콜로 연결을 시키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까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봤더니 네. 보통 우리가 콜센터들이 9시에서 6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무 시간 외에 전화를 받는다고 잘 생각을 못 하시고 네. 저희도 막상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그 노무사님들의 감정 노동이나 그다음에 시간적으로도 너무나 이제 비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20번에 5번을 누르면 저희 직장맘으로 연결이 되는데 네. 120분에 누르시고 보통 교통을 문의하고 일반 민원이라도 그냥 무조건 누르시는 거죠. 그래서 5번으로 술 취하신 분들 전화 주시고 온갖 전화가 다 오는 거예요.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안 그 좋네. 피로도가 굉장한 부분이어서 그러네. 저희는 이제 요청한 사항이 저녁 8시 토요일은 1시까지만 적어도 이렇게 아니 뭐 6시까지 하면 좋은데 적어도 안 된다 그러면 그 시간만큼이라도 좀 단축을 해주시면 퇴근 좋겠다. 시간 좀 일찍. 예.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다른 분들의 노동권에 대해서 상담을 드리는데 저희 노동권은 저하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이 노무사들의 부분은 노동권은 상담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서울시에서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태준 노무사님 예. 불만이 가득하신데 업무를 안 드리겠습니다. 아예. 네, 업무 월급만 배제. 주시면 좋습니다. 업무 그리고 배제 이태준 시켜야겠네. 노무사님이 비혼이에요. 지금 네. 결혼도 해야 되거든요. 결혼도 안 한 인간이 출산이거나 육아시기는 어떻고 정말. 네,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데이트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직장맘 지원센터에 그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뭐 교육 프로그램 요런 어떤 팀도 하나 만들어 주면은 인식 개선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네.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노동 법률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아, 그 중에 있어요? 하나가 이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잘하고 계시네.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주로 나오시나 나가는 게 교육을 찾아가는. 저희가 찾아가서 하셔요? 초청도 들어옵니다. 와서 교육 좀 해달라? 해달라고. 예,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 같은 경우 보육교사분들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자주 사용하시는데 그런 문제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줬을 때 지원금이 원장님한테 어떤 게 나오고 대체력을 쓸 수 있는지 대체력 쓰면은 또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이 나오는지 그런 거 문의하시는 그 어린이집 원장님들 네. 지금 교육 몇 차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정윤 씨가 네. 줄곧 아까 지적해 왔던 네. 그런 사업장의 네. 지원 이런 거는 인위 정부에게 제가 또 규탄합니다. 규탄합니까? 네. 건의 안 하시고? 규탄합니다. 규탄으로 바로 가요? 네. 제가 진짜 웬만하면 인위 정부는 안 건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목소리를 냅니다. 감사합니다. 페미니스트로서. 네. 알겠습니다. 좌시하지 않습니다. 인위 정부. 여기 오늘 세 분 나오셨는데 뭐 못다한 얘기 있으세요? 다 하셨죠? 서울시가 정책을 딸 때 여성은 돌봄. 이라는 전제를 두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남녀 그럼. 공이 모든 사람이 제도 설계를 하고 실효성 있게 그거를 또 제도를 실효성 있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일하는 시간을 남녀 구별할 것 없이 단축을 시켜야만 아빠도 일찍 퇴근해서
가사도 하고 맞아. 육아도 돌볼 수 있으니까 이게 뭐 남녀 뭐 독박육아 그런 거 안 돼. 엄마들한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한 전제가 네. 기본적으로는 일 좀 짧게 음. 근로시간 좀 단축해야 한다. 네. 이제 그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그리고 맞는 말씀이에요. 남성들에게만 지어진 이 경제적인 책임도 같이 다 전체가 나눠서 해야지만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희는 뭐 여성만 이 권익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 같이 공동체 차원에서 같이 돌봄을 나누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게 되지 않으면 이 패러다임은 깨지지 않는다고 맞습니다. 생각하거든요. 네. 네. 여러분의 알 권리 차원에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리 정영 씨 아내분이 애가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이 짧은 기간 안에 이사를 3번 했어요. 이사하는 그 날에 일부러 일을 잡는 사람입니다. 아니 세상에. 최욱 씨 최욱 씨가 아니죠. 4번 했습니다. 4번 했으니까 사과합니다. 팩트대로 가야지. 사과합니다. 아니 그럼 네, 4번 네. 다 일을 잡으신 건가요? 네. 희한하게 일이 잡혔어요. 난 정말 잡기 싫었는데 얘가 자꾸 일을 잡아요 그날. 도와주신 거예요? 이게 화요일 날 제가 이사했거든요. 제가 화요일은 좀 빼달라고 했더니 얘가 그때 신대철 녹음해야 된다고 이런 식이에요. 네. 이런 부분 우리 인식 개선 사회 어떤 최욱 씨 고맙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네. 고쳐져야 될 아빠도 빨리 부분입니다. 퇴근할 수 있게 맞습니다. 네. 장시간 노동 줄이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직장맘 지원센터 저희가 또 얘기를 들어봤는데 하여튼 이 땅에 많은 직장 다니시는 뭐 예비 직장맘 혹은 뭐 현재 직장맘 분들 더 이상 고충이 없으시기를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자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팟빵 게시판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서울@팟빵.com 메일 주셔도 여러분의 의견 소중히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에게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3분 너무 고맙고요. 네, 열심히 좀 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I see you. 고맙습니다.